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책임지게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요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 현장을 찾게 되면서 젠슨항과의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인공지능 산업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사업과 관련해 해외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급 등의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치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올랐습니다.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71원으로 직전주 대비해서 리터당 8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LM 파트너스가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인 마녀공장을 인수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거래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양측은 오랜 협의 끝에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녀공장의 기업 가치는 약 3,70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모멘텀들을 흡수하는 시장입니다. 수급도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의 이거래 연속순 매수세도 눈에 띄는 시점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소폭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면서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국내 증시가 밸류의 매력을 가져간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역시도 우린 다양한 모멘텀들을 흡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주식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관한 포인트들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요.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서요. 시장 힌트들 가져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월요일 시장도 저희가 또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 전략들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요. 계속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참 잘 갔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헤드라인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시장에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놓고 보면 믿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난해 연말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우리나라 증시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노를 지금 빨리 저어야 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로봇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거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믿어도 되는가라고 그러게요. 물음표를 네. 붙였냐면 사실 지금 그들이 보여준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성적표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양대 산맥으로 놓고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사업성,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겁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준다면 이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들의 시가총액 대비 지난해 2분기, 3분기 그리고 앞으로 나올 4분기 실적적인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무엇을 만들죠? 아이폰을 아이폰이요. 만들죠. 네. 삼성이 무슨 핸드폰을 만들죠? 갤럭시를 갤럭시. 만들죠.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럼 무엇을 만들까요? 로봇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로봇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런 그만큼 네. 대표적인 지금 제품이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먹고 크게 자라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믿고 투자할 만한 요소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렇게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가 픽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면 당연히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그들의 주가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수급이 원활하고 이쪽도 저쪽도 다 사줄 만한 환경이라면 고평가 논란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봇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흠집, 약간의 노이즈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군들에게 어떻게 보면 차익 매도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같은 로봇주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할 쪽과 그렇지 않는 쪽에 대한 구별은 저는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주가 너무나 강했고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일단 로봇주의 탄력이 그럼 계속 갈 것이냐에 관한 의문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CES 2025가 이제 개최가 그렇죠. 되면서 로봇 분야도 있잖아요. 네. 이때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 쪽에 관한 로봇 이야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로봇 모멘텀 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가져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미국에서의 로봇,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의 로봇의 기준은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마지막에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로봇 쪽으로 이제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이쪽으로 사업성을 빠르게 역량을 넓히는구나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젠슨 황님이 합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과연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저는 그렇게 많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HBM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HBM의 가장 큰 문제 블랙엘의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로봇은 마지막쯤에 약간 언급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울 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래도 결국 지금 AI가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체크를 해왔다면 2025년도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다듬어진 AI를 어떤 디바이스에 탑재를 할 거냐가 이제 화두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긴 한다. 하지만 이 안에서 저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만한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약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2등주, 3등주자이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저는 투자 전략을 좀 잡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 네. 대표주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다면은 이제 로봇의 온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장비주 쪽으로도 수급이 돌 가능성은 있을까? 그 부분은 최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비주들보다 부품주일 가능성이 부품 쪽. 높습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 있지만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장비 쪽보다도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가 지금 가장 큰 화두냐면 환율 증시. 그렇죠. 자, 그러면 내재화, 국산화된 부품주를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대장주들을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중에 SBB테크와 SPG처럼 중소형 감속기와 대형 감속기, 그러니까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기술이 완료가 된 기업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뉴지스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지스 헤드라인 살펴보면서 또 계속되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드론입니다.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하나둘 그 보따리가 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중국 쪽은 이제 핵심 강물에 관한 이야기들 나왔고 이제 미국 쪽은 드론 또 걸고 넘어지죠. 계속 봐도 될 테마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 드론은 로봇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테마가 추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긴 보셔야 되는데 이쪽도 종목을 좀 잘 보자. 골라야 된다라는 게 좀 필연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는 처음에는 그 기업이 실제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이 기업이 드론과 관련한 사업을 한대라는 그러면. 이유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5%, 10%면 괜찮아요. 적게는 30%, 많게는 50%, 70%, 80%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오른 것만큼 어떻게 보면 뒷받침되어주는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매출이 안 나오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가는 회귀하겠죠. 오르기 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도 주가를 떠받칠 만한 기술력과 어떤 성적표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기업,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드론, 아니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방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드론, 무인기가 무인, 차지할 어떤 비중은 훨씬 더 커져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결국 단어는 드론이지만 이들이 지금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방산 부분이거든요. 또 미국에 대한 방산 부분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드론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보다 드론 플러스 방산과 연결된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 기업들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론 관련주라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그러니까 과거부터 드론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기업이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네온테크 같은 기업들이지만 이들은 방산과 그렇게까지 크게 관여가 되어 있지 관여가 않거든요. 없다. 네. 그러면 관련 있는 기업을 좀 꼽아보자면 이 방산 3대장 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중에 LIG 넥스원이 지금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의 레이더 센서류를 납품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가 꾸준히 좀 말씀드려왔던 i3 시스템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방산 플러스 드론과 관련 여기에 만약 지금 북한에선 트럼프 2기에 맞춰서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슬슬 미사일을 조금씩 쏴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발 쏜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퍼스텍과 같은 기업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심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은 관련 테마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 그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쪽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기업이 있고 그 네.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방산 쪽과의 교집합도 좀 느껴지는 그렇죠. 기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앞으로 좀 이런 종목군들 시장 상황에 맞게끔 튀어오를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궁금증들도 좀 생깁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 벌써부터 스물스물 시작된 느낌인데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수혜를 받을 만한 또 다른 산업군이라든지 다른 기업군들도 있을까요, 혹시?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스케줄적으로 작년에 가장 화두가 먼저 됐었던 쪽이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만약 중국이 어떤 제약바이오를 규제를 한다면 지금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우시바이오가 가장 큰 타겟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스토리였고 실제로 지난 3분기를 좀 살펴보면 우시바이오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급등을 했죠. 그게 벌써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4분기 실적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흐름도 강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연말 다가오면서 조금씩 이상한 뉘앙스가 나오죠. 규제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좀 지연이 된다. 지연됩니다.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시그룹에 미국 자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JP모간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게 또 우시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감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내려질 수 있-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규제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수혜를 보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자 플러스 바이넥스와 ST팜과 같은 중소형 CDMO, CMO 쪽이 네. 수익률 쪽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오늘 시장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릴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K반도체 강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한 이유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한 게 저희가 또 마녀공장 인수에 관한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까지도 확산이 됐거든요. 주가 탄력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반도체가 새해 들어서 반등세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상승 재료가 있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연간 8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AI 기술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것이며 한화로 따졌을 때 117조 7,600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2025년 회계연도 투자 진행될 예정이고요. 2025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6월까지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당시에 AI를 위한 투자가 557억 달러였거든요.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로 투자 진행이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측에 따르면 지출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대부분 GPU를 구매하는 데 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빅테크 쪽에서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CNBC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데이터 센터 구축 축에 있어서 빅테크들이 경쟁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의 또 다른 상승 재료 CS2025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젠슨항 CEO가 이번 행사에서 6년 만에 기조 연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젠슨 황이 어떤 말을 꺼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블랙엘 기반 그래픽카드 RTX 50 시리즈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젠슨 황 한번 살펴봤더니 2024년 3월에 블랙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한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 당시에 2개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2025년에 블랙엘 울트라를 출시할 것이며 2026년에 루빈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AI PC 진출을 공식화할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CS2025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6단 샘플을 공개키로 했죠. 참고로 2024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에 HBM3 16단 개발에 대해서 공식화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SK 하이닉스가 CXL 기반 모듈형 메모리를 함께 소개키로 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한 때 8%대까지 강한 슈팅 나오게 되면서 어느덧 19만 닉스 자연스럽게 안착한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장중한 때 3%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이야기인데요.
국내의 한 사모펀드사인 KLN 파트너스가 마녀공장을 인수키로 했죠. 이 사모펀드사 측에서 1,9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해서 마녀공장 지분 51.87%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녀공장의 기업가치 3,700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3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살펴봤더니 2,508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게 됐을 때 47%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모펀드사는 왜 마녀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을까? 해외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녀공장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 56.78%를 차지하면서 내수보다는 좀 해외 쪽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갈 수가 있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국가별 매출 비중은요. 일본이 47%를 넘어서게 되면서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쪽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슈가 온오프라인 채널 6,300곳에 입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입지도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과 코스트코, 얼타 등 채널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성장세를 잘 그려내고 있죠. 이런 해외 수출 호조로 인해서 숫자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 1,05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58억 원으로 호조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보다도 2024년에 조금 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며 영업이익 역시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 한번 살펴봤더니 964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화장품 수출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살펴봤더니 2024년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등 자리를 굳건히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었고요. 이 기초 화장품 부문에 있어서는 5년 동안 대미 수출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수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 덩달아서 8%대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양자암호였습니다. 이 CS2025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주제가 신설로 다뤄지게 됐죠. 이로 인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규모 역시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었던 시장 규모가 10년 만에 2034년 23조 8,700억 원까지 대폭 늘어나서 거의 15배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주로는 라닉스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부안 국책과제 주관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 속에 현재도 상한가 터치 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와 ICTK 나란히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중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 8% 넘는 강한 슈팅이 보여진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리비안 역시도 4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2%다 폭증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2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잘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주 골자 한번 살펴봤더니 그동안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업황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공급 감축으로 인해서 업황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 오늘 장중한 때 16% 이상의 강한 슈팅 나오고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좀 대응 가능한 섹터를 한번 찾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섹터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 굉장히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으로 뭐라고 표현해주고 싶으십니까? 일단 뭐 가는 기업이 계속 가기만 지금 하는 상황 속에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은 기다리는 기다리죠. 기술적인 조정을 기다리는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외국인 수급이 뚜렷하게 방향성이 잡히지 않던가요? 일단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러시겠죠. 야, 삼성전자 봤니? SK하이닉스 몇 프로 올랐는데 아직도 그쵸. 수급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HTS, MTS 혹은 화면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대 강세를 보이는 것 대비해서 그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가? 현물에서 사고 있지 않고요.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다 보니 지수는 오르는 상황. 자, 그런데 매수 포지션을 워낙 낮았던 위치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담았기 때문에 빠르게 환매도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현물에서의 매수세가 약한 상태에서 만약 선물에서 이제 그들이 구축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가파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매수한 주체가 없으니까 약간의 매도 물량만 나와도 확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체력적인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쫓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포모보다 나중에 물려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더 심할 크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포모의 어떤 그 기운을 조금은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들어왔는데 만약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그때 돼서 이제 사도 될까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야 된다. 사세요. 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열광할 때 우리가 또 한 발 먼 발치에서 이 시장 한번 판단해 보시는 데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오이슈 시간입니다. 오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종가 베팅 할 만한 또 좋은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본부장의 오이슈 저희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 좋을 때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또 나쁜 이야기인가요? 나쁜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우려감? 조심을 하자라는 컨셉에 제가 오늘 오이슈 주제를 좀 정해왔거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오이슈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죠. 네. 납득이 갑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갑작스럽게 조선주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로봇주가 또 출발을 하면서 반도체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 잠시 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잊으셨던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월 초하면 1월 효과, 그러니까 12월 달에 세금 때문에 매도를 했던 물량들이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 또 CES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학회 일정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좋은 뉴스만 접하실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일정들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올해에는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조선주가 갈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주는 원래부터 우리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게 맞고 지금 쉬어가는 반도체 그때 당시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관심 있는 쪽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좋은 쪽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미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서 한켠에서는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그 조정에도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다면 조금씩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2기의 지금 리스크는 저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어떻게 것 같습니다. 보세요? 원래는 첫 번째 네.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관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관세 압박을 통한 어떤 원달러 환율 시장의 변동성. 달라. 그런데 지난주부터 네. 조금씩 또 안 좋은 뉴스가 중국 쪽에서 들려오죠. 그렇죠. 중국도 이제 그렇죠. 하죠.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만약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트럼프 2기를 통한 어떤 관세 압박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불러오는 지금 이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수의 조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는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4년 전,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 코로나. 그때 처음부터 급락하진 않았습니다. 설마 혹시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게요. 단어를 우리가 네. 접한 순간부터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네. 엄청나게 큰 낙폭을 우리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리스크 관리를 빨리 하신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지는 낙폭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적었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혹은 회복했을 때 누가 가장 빠르게 회복했느냐를 놓고 보면 결국엔 진단키트 혹은 이제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뭐 게임주 이러한 쪽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정말 시장의 모멘텀이 크게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이런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탄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런 질병 관련주로 엮였을 때 탄력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네.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오랜 기간 맞아요. 진행이 됐었지만 이번 감염병에 관해서는 단계적인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설마 그때와 같은 일이 또 그렇죠. 그때와 벌어질까? 같은 일이 벌어질까?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이제 확률적으로는 저는 조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강했었던 종목 오늘 뭐 대장주로는 지금 수젠텍이 이제 1등주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는데 당시에도 시젠, 랩지노믹스, 맥트리스. 지노믹트릭스 네. 그리고 수젠텍 이러한 기업들 진단키트 쪽들이 먼저 키트 쪽. 반응을 네. 받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미 시세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 반도체 로봇 관련 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들이 지금 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들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온다? 저는 아니라고 그건 봐요. 너무 위험할 네, 것 그거는 너무 네.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면 당분간 또 보지 못할 고점에 어떻게 해요? 예, 네.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을 저는 모두 고려해 본 결과 일단 관세에서도 조금은 방어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진단키트와 같은 이런 감염병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 섹터를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뭘 예상외로 게임주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게임 쪽으로 네, 보자. 한번 좀 더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감염병 이슈가 있을 때는 집에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그쵸. 산업 쪽을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원인으로 오늘 올라가던가요, 게임주가? 일단 그때 당시에도 가장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어디냐면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지금도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VR, XR, AR 기기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한 상황 속에 게임주들에 대한 신작 일정들이 연초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현금성 자산을 좀 가지고 있고 혹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저처럼 트럼프 위기라든지 중국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슈에 공감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체 포트의 5에서 10% 정도는 게임주를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게임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련의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트럼프 2기 내내, 그러니까 4년 내내 있을 중국과의 어떤 자존심 싸움, 기싸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지 않고 좀 견뎌낼 수 있는 본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저는 게임주도 이제는 테마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실적적으로 한번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증권사에서도 좋은 리포트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게임주들은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면은 이제 가다 말다 하는 그렇죠. 경향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들이 왜 쭉 이어지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나쁘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참 투명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흥행을 했어요. 흥행을 할 것 같아요. 나도. 감에 의존을 했다면 요새는 이 다운로드 순위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그렇네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순위 다르고 낮에 순위 다르고 밤에 순위 다르기 때문에 이 게임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전처럼 한번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보이지 않죠. 실제로 네. 숫자가 딱 찍히면 그때 세런 뉴스로 나오는 반면에 이제는 원하는 대로 가서 실시간으로 순위를 지금 수가 볼 수 있어요. 있는 그죠?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발이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점심때 가서 순위를 봤더니 순위가 조금 저조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또 가다 말고 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투명해진 상황 속에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라면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 제가 게임주 이야기할 때 NC소프트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처럼 가격적으로만 매력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시프트업이라든지 크래프톤처럼 실제로 게임에 대한 흥행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쪽에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원픽 섹터는 게임 쪽으로 좀 좁혀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종가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종목군들 좀 바라보면 좋을지 네.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에 저희 집중을 조금 해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기업들 앞에 나열을 다 해버렸죠. 시프트업도 나열을 했고 크래프톤도 나열했는데 저 친구 뭘 종가 베팅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다 나왔는데요. 네. 웬만한 게임주들. 제가 오늘 네. 준비한 종가 공략주는요.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아 카카오 게임즈입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포스가 좀 떨어지죠. 약간 그렇죠. 네. 크래프톤에 비해서 혹은 시프트업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POE라고 하는 이 게임이 지금 국내외에서 모두 지금 흥행성을 가지고 있고 오. 국내 유통사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통을 하는 어떤 담당을 하는 카카오 게임즈가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온 게임이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파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흥행성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POE에 대해서 누가 가끔 언급하냐면 일론 머스크도 이 게임 재밌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POE의 어떤 게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본 결과 AR 기기, XR 기기를 착용을 하고 하면 굉장히 재밌을 법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처럼 굉장히 또 현실성을 느낄 수 있을 법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 카카오가 좋냐 네이버가 좋냐라고 했었을 때 카카오의 손을 좀 들었는데 이유는 지금 카카오 전체적인 그룹사는 우리나라 내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조금 맞물려 있다 보니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한번 좋을 수 온기가 있겠어요. 좀 네. 붙어줄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본업에서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보면 크래프톤이 당연히 1순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을 쫓아가는 게 시프트업일 수밖에 없는데
수익률적인 측면 혹은 상승 탄력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카카오 게임즈도 그만큼 뒤지지 않을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 그럼 있다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그렇죠. 하는데 전략을 잡아본다면 저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손절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최근에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명확한 어떤 손익비를 따져볼 수 있는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으로 보면 14,000원이라고 하는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최근에 고점 라인이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만 원을 목표가로 잡기에는 손익비가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POE도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 그리고 출발하는 위치 자체가 워낙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23,000원 혹은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조금은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는 저희 단순히 뇌피셜이었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불러오는 바이러스가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한 번 더 불러일으켜주면 네. 저는 카카오 게임즈처럼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작이라든지 유통 관련한 게임주들 중에 흥행을 한 작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크게 관심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관한 전략들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받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본부장님 인사하면서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우리 시장을 볼 때 어떤 모멘텀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다가올 모멘텀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넥스트 마켓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모멘텀을 선점해드리고 그와 관련한 관련주들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넥스트 맥스는요. CES 2025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 CES 2025에 관한 모멘텀들은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개최 자체는 1월 7일 현지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벌써부터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이는 흐름들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 젠슨항의 기조 연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때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세대인 루빈에 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젠슨항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AI 반도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는요. 벌써부터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했습니다. 그 부분이 온기가 또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넥스트 마켓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관련주보다는요. 아직까지 시장에 주목받고 있지 않은 테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CES 2025에서 우리가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력들을 관련주들로 좀 묶어봤고요. 관련한 테마들로 좀 묶어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테마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준비한 표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은 생성형 AI 관련주로 이미 시장에 탄력이 나왔고요. 로봇 관련해서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도 또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신설될 분야입니다. 오늘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진 않았지만 CES 2025 개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양자기술 관련해서는 오늘 벌써 탄력이 나왔죠. 하지만 디지털 헬스다라고 해서 최근에 원격 의료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CES에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한 테마들 주목을 해보시면서요. 시장에 다가올 모멘텀들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참가를 했는지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다음 장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CES 2025에 참가한 국내 상장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표만 보시더라도 시장의 탄력들을 예측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시장에서는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6단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움직임의 흐름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와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AI 홈 디바이스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기조 자체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탄력은 AI 반도체 관련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요. 다양한 기업들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대모비스도 그리고 SK텔레콤도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기반해서 계속되는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SKC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관련해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쪽에서도 차량 내 감정인식과 심박수 측정 관련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 LG전자 쪽 그리고 나아가서는 LG이노텍 쪽에 관한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차량용 OLED 관련해서는 LG이노텍과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관한 발표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정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지난 CES 2024에서는요. 비교적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의 급등 양상이 좀 나왔었는데요. 한번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엠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한 부스가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한 발표들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나무가라는 종목 역시도 우리가 CES 2025에 참가한 국내 상장 기업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요. K-뷰티 관련주들이 대거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CES 2029의 APR과 한국콜마도 참가를 하게 됐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벌써부터 7%가량의 급등 양상이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자, AI를 또 K-뷰티와 접목을 시켜서 AI를 통한 피부 진단 관련한 다양한 모멘텀들을 시장에 가지고 왔던 또 K-뷰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CES 2025에 참가한 다양한 기업들 위주로의 시장 모멘텀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리해드린 표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시장의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ES 2025의 개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시장의 모멘텀들이 계속될 수 있고요. 빠른 기간 동안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넥스트 마켓을 미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역시도 시장의 변동성들을 나타냈는데 어떤 변동성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와 주더라고요. 99,000달러 선 다시 도달하면서 10만 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됐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쪽으로 시선 올려보자면요. 알트코인 쪽으로에 관한 수급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시점에서는 1%가량 상승하면서 3,682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들어서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의 ETF 관련한 대거 신청도 있었다라고 하는 만큼
올해는요, 다른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출시에 관한 모멘텀들도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흥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솔라나 코인은 오늘 시장에서 1.17%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200달러선 여전히 윗선에 두고 있습니다. 215달러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BNB 코인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요. 밈코인 쪽으로의 수급도 오늘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또 알트코인의 흐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4년도에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렸었던 건 밈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아발란체 코인 그리고 수익 코인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로 랭킹되면서 새로운 또 큰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도 훈풍을 이어갑니다. 이런 훈풍들 계속 이어질지 여부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암호화폐 시장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들 잘 가져가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2부에서요. 5장 투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